내리막길에서 무릎 관절이 내 체중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 하중을 버텨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70kg인 사람이라면 내리막길에서 무릎이 받는 하중은 210kg에서 350kg까지의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등산 후 무릎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? 안녕하십니까.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. 추운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. 거의 봄 날씨가 다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봄철에 주의해야 할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. 봄 운동하다가 무릎 나간다 라는 주제로 알려드릴 거예요. 이제 겨울 동안 못했던 운동들 다 하셔야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무릎 부상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릎 부상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모아서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릴 생각이에요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남은 게 그럼 몇 프로 정도 돼요? 지금 한 10%, 15%? 10%, 15%가 남고 네. 90%는 좋아졌어요. 통증은 알고 운동은 없어졌어요. 겨울 내내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뛰어도 괜찮을까?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갑자기 뛰면 무릎이 충격을 받아서 다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겨울 동안 활동량이 줄어들면 우리의 근육, 인대, 관절이 약해지는데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무릎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죠. 왜 겨울 동안 운동을 안 하면 무릎이 약해지는 것인가? 첫 번째, 근육이 줄어듭니다. 허벅지 근육, 특히 이 대퇴사두근,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서 무릎 관절이 충격을 더 직접 받게 되는 영향을 줘요. 두 번째는 관절이 뻣뻣해집니다. 활동량이 줄어들면 관절 주변에 윤활액 분비가 좀 줄어들거든요. 이게 마찰이 더 커지겠죠. 그러면서 관절이 뻣뻣해져요. 세 번째는 인대와 힘줄이 약해집니다. 유연성이 약하니까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 부상이 더 쉽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겨울 동안 운동을 안 하면 무릎이 더 약해지는 겁니다. 그렇다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과연 어떤 부상이 생기는 걸까?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반월상 연골판 손상. 무릎 안쪽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이 있거든요. 반달 모양으로 생긴 연골이 있는데 이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. 두 번째는 무릎의 십자인대 파열.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착지를 잘못하게 되면 이 인대가 뚝 하고 끊어집니다. 세 번째는 점액낭염, 그리고 슬개건염. 점액낭염이라고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관절 안쪽에 쿠션 역할을 하는 물주머니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리고 슬개건, 무릎 밑에 있는 심줄에 있는데 그쪽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무릎 앞에가 붓고 무릎뼈 앞쪽이 아프다면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겨울 동안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거 운동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. 안전하게 운동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첫 번째, 첫 2주 동안에는요, 운동 강도를 낮춰야 돼요. 겨울철에 쉬기 전에 100이었다면 처음 시작할 때는 50%만 하는 겁니다. 처음부터 막 달리기를 전력 질주하고 이거 좋지 않아요. 처음 내가 원래 하던 운동의 절반 정도 해보고 2주에 걸쳐서 서서히 운동 강도를 올리면 나중에 이제 100% 올라갈 수 있거든요. 2주 정도만 시간을 주면.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운동 시작하시고요. 운동 후에는 냉찜질을 해서 무릎을 보호해줘야 돼요. 첫 운동하고 나서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생기면 반드시 냉찜질을 해서 무릎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 주셔야 합니다. 남의 일이 아닙니다. 내 일이 될 수도 있어요. 특히 40대 넘어가는 50대 이상 분들은 관절이 예전 20살 같지 않습니다. 이제 인정해야 돼요. 20살 같지 않은 관절 정말 잘 다뤄서 우리 100세까지 써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다가 바로 강한 운동으로 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늘려나가다 보면 그 전 시즌보다 더 튼튼한 몸으로 운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두 번째 질문, 조깅하다가 뚝 소리가 났어요. 이거 혹시 십자인대 파열 아닌가요?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는 게 이게 꼭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날 수는 있거든요. 관절 안에 질소가 있는데 그 질소가 갑자기 팍 하고 터지는 소리예요. 손가락 마디 이렇게 우두둑 하는 소리 내는 거, 그게 질소 터지는 소리인데 그거는 정상이에요. 아니면 이 근육이나 힘줄이 모서리에서 이렇게 서로 마찰되는 그런 소리일 때는 그냥 정상으로 보셔도 됩니다. 하지만 위험한 경우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. 뚝 했는데 갑자기 그 부위가 아프고 붓거나 아니면 이렇게 힘이 빠져요. 무릎에 힘주기가 어렵고 걷기가 어려워져요. 이거는 좀 위험한 사인입니다. 그리고 운동 도중에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착지를 할 때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.
이거는 십자인대 손상 됐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운동할 때 갑자기 방향 바꾸거나 착지할 때 소리가 났다면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. 사실은 십자인대 파열이 무릎 부상 중에 제일 속상하고 제일 심각한 편이기는 하고요. 만약에 소리가 나고 나서 앞에 설명 한번 드렸지만 뚝 소리가 났는데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았어요. 그리고 걸을 때 좀 무릎이 덜그덕거리는 헛도는 느낌이 들고요. 그 소리가 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붓기 시작해요. 한두 시간 지나니까 붓고 막 너무 아파요.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좀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, 좀 불안정한 느낌이 든다,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. 십자인대 괜찮은지 확인하고 병원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필요하면 MRI 검사도 해보셔야 돼요. 이때는. 왜냐하면 십자인대 파열은 엑스레이에선 잘 보이지 않아요. 확진을 위해서는 MRI가 필요하니까 이런 경우는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십자인대 파열 외에도 반월상 연골 손상일 수도 있어요. 반월상 연골이 손상이 되면 뚝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무릎이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. 인대 파열은 좀 덜렁덜렁하는 느낌이 들었다면 반대로 이건 좀 어딘가 덜컥 걸리는 느낌이 나거든요. 그리고 쪼그려 앉기 힘들고 이때는 연골 손상도 의심을 할 수가 있겠다. 그리고 무릎에서 소리가 났는데 아프진 않아요. 만약에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. 대신에 통증은 없지만 좀 무릎이 덜렁거리고 좀 불안정한 느낌이 든다면 꼭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고 소리가 뚝 소리가 났어요. 아파요. 그러면 응급처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. 대부분 외상이 있을 때 하는 응급처치를 합니다. 라이스라 그러죠. R-I-C-E. 그래서 R은 rest, 일단 쉬고, I는 ice, 냉찜질을 하란 얘기고, C는 compression, 압박 붕대로 아픈 부위를 묶어주고요. E는 elevation, 심장보다 이걸 좀 높게 해서 혈액순환을 좀 방지하고 환부가 붙는 거를 방지하는 걸 라이스라 그래요. 응급조치를 하고 나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, 재활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 같은 곳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 질문. 등산을 하고 나서 무릎이 너무 아픈데 이거 혹시 나이 탓인가요? 참 속상한 질문이죠. 등산을 하고 나서 무릎이 아픈 이유는요. 원래 등산은 무릎에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내리막길에서 무릎 관절이 내 체중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 하중을 버텨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70kg인 사람이라면 내리막길에서 무릎이 받는 하중은 210kg에서 350kg까지의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. 정말 큰 무게잖아요. 무릎이 아픈 대표적인 원인 첫 번째는 근력이 부족해서 그래요. 허벅지 근육이 약하고, 그 다음에 반월상 연골이 조금 손상됐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관절염 초기 증상일 때도 무릎 아플 수 있습니다. 물론 나이 들어서 무릎이 약해져서 아플 수도 있겠죠. 일단은 보통 30대까지는 큰 차이가 없는데 40, 50대가 되면 관절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. 첫 번째로 연골이 점점 닳기 시작해요. 40, 50대가 넘어가면. 그리고요, 윤활유 역할을 하는 관절액 있죠. 관절액도 좀 줄어요. 얘가 줄어드니까 무릎이 뻣뻣해지고 더 충격을 잘 받으니까 연골의 손상이 가속화되겠죠. 근육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. 나이가 들면서 허벅지 근력이 약해지니까 충격을 더 잘 받고요. 혈액순환도 잘 안 돼요.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.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서 무릎 연골의 나이는 훨씬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. 그렇다면 등산 후 무릎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? 첫 번째는 등산 스틱을 사용하자. 무릎의 부담을 한 20에서 30%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. 두 번째, 등산할 때는 꼭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자. 무릎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안정성 있게 내려올 수 있겠죠. 세 번째, 내리막길에서는 보폭을 작게 하자. 내리막길에서 보폭을 작게 해서 무게중심을 약간 뒤쪽으로 하면은 이 무릎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보폭을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. 자, 네 번째 질문. 스쿼트 열심히 하는데 무릎이 아픕니다. 제가 운동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?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면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.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허벅지 근력이 부족한데 무리해서 하게 되는 경우, 그리고 스쿼트 하기 전에 좀 준비 운동을 좀 해줘야 돼요.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스트레칭도 해주고, 근데 그걸 좀 부족하게 한 경우, 그리고 질환이 있는 경우, 무릎에 반월상 연골에 손상이 있다든지 슬개건염이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스쿼트 하면서 무릎이 아프겠죠. 스쿼트 할 때 이런 무릎 앞쪽이 아프고 무릎이 잠기는 느낌이 든다, 그러면 병원 가서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. 그럼 나는 하체 운동 하고 싶은데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아파요. 하체 운동 못 하나요? 아니죠. 무릎이 아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체 운동이 있죠. 뭐냐면 체중 부하가 없는 스쿼트예요. 바로 월 스쿼트.
벽에 기대서 할 수 있는 월 스쿼트 운동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의자를 이용한 박스 스쿼트. 이것도 무릎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. 세 번째, 무릎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실내 사이클 운동. 하체 근력을 좋게 하는데 아주 훌륭한 운동이고요. 그 다음에 물속에서 하는 운동. 또 무릎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운동을 한다면 무릎 아픈 분들도 하체 운동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. 다섯 번째 질문. 운동하고 무릎이 붓고 열납니다. 이거 찜질해야 되나요? 마사지 해야 되나요? 냉찜질과 온찜질 언제 해야 되는지 환자분들 너무 궁금해하세요. 냉찜질은요, 운동하고 나서 붓거나 열이 날 때 하는 게 아이스팩이에요. 왜냐면 이게 운동하고 나서 막 혈액이 막 쏠리면서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이러는데 거기다가 아이스팩을 딱 대면은 붓기가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. 보통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찜질을 하는 거고 하루에 한 3, 4번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. 온찜질은요, 이거는 이제 만성적인 경우에 하는 경우가 많고요. 보통은 운동 직후가 아니라 운동하고 나서 한 48시간 지나고 근육이 뭉쳤을 때 하는 게 온찜질이에요. 온찜질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좀 촉진하는 거죠. 근육을 이완시키고 무릎이 좀 뻣뻣하다고 느낄 때 하는 거예요. 긴장되고 뻣뻣한 느낌이 들 때. 마사지와 그냥 쉬는 거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냐. 마사지는 근육이 뭉쳤을 때 아주 가볍게 해주는 게 좋아요. 마사지도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 뭉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살짝 피부만 좀 이렇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손 마사지 해주면 근육이 뭉쳤을 때 도움이 되고요. 편안하게 쉬는 게 제일 좋을 때는요, 부었을 때예요. 무릎이 붓고 열나는 느낌이 날 때는 이렇게 만지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. 2, 3일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두시는 게 더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. 막 주무르는 것보다는. 보통 그냥 쉴 때는 그냥 쉬지 마시고 무릎을 심장보다 조금 높게 유지해 주는 게 부종을 제거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만 먹는다고 해서 절대로 무릎이 좋아지지 않습니다. 영양제는 말 그대로 식품이고요. 보조제일 뿐이에요. 무릎 건강을 지키려면 반드시